유영상 대표님, 예. 사고 발생된 지 한 20일 지났죠? 예. 초기에 인지하고 나서 이틀 뒤에나 인터넷진흥원 신고해서 늦장 신고했고, 그리고 이틀 뒤에나 보도자료 배포한 늦장 신고 및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청문회에서 동료분들께 많이 질책하셨으니 저는 그 이후에 SK텔레콤의 지난 일주일간의 대응과 관련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 그리고 본연이 지적하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최태원 회장께서 사실은 SK텔레콤에 특별히 어떤 의사결정에 이분이 계신지 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룹의 얼굴이시니까 최태원 회장께서 대국민 사과하셨는데 거기에서 보면 의미 있어 보이는 게 보안정보 보호혁신위원회 구성 약속하셨어요. 전문가들 구성해서 하겠다는데 이런 대표님 혹시 전문가는 주로 어떤 쪽이고 언제쯤 이 위원회 활동 시작해서 명단 공개하실 예정입니까? 예. 어제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그룹 차원에서 혁신위원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발표하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측하십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사실 그 안을 놓고 이제 회의를 하고 네. 빠르면은 뭐 빠르게 다음 주, 하셔야죠. 예, 최대한 빠르게 하셔야죠.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룹의 얼굴이란 분이 사과까지 하셨고 지금 대표이사님이나 모든 임직원들 다 책임감을 느끼실 텐데 제가 그 고통은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대응이 조금 더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아니 보안정보 보호혁신위원회로 출범하겠다고만 하지 그럴싸하게만 하지 막상 전문가들이 아니고 사측의 의견에 그냥 거수기 역할을 하는 분들로 채워지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유에는 즉슨 비단 이건 SK텔레콤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현재 SK텔레콤 이사회 구성 사회이사 5분에 사내이사 3분 그리고 SK스퀘어 투자전문회사 기타 비상문 이사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사회이사 5분이시죠. 텔레콤. 예. 사내이사 3명에. 예. 사회이사 지금 전문성 봤더니 한 분은 명문사립대 전 총장, 한 분은 최근까지 전 금융위원장이었다가 최근에 아마 서울 고등법원 판사로 바뀌셨고, 한 분은 카이스트 교수인데 이쪽 AI 전문가고, 한 분은 카이스트 공학과 교수고, 한 분은 명문여대 경영학과 교수인데 이분들 중에 정말 이 텔레콤이라는 굴지의 국내 최고 회사의 정보보안 전문가는 있습니까? 이사회에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언저리도 없어요. 언저리도. 그래서 저는 우리 최태원 회장께서 보안정보 보호혁신위원회 전문가들 구성해가지고 하겠다는 거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신뢰를 받으시려면 반드시 이번 토요일날 회의에서 내부에서 전문가들로 구성해야 되고 사측과 독립적인 국민의 편에서 또 어찌 보면 SK텔레콤의 미래를 위해서 현명한 분석과 전문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는 위원회로 반드시 구성되기를 바라고 저 본 의원은 지켜볼 생각입니다. 네, SK텔레콤 관련돼서 지난번 청문 때 많이 지적됐는데 신고 24시간 내에 과기부 또는 인터넷진흥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 어기신 거 알고 있죠? 예. 관련된 과징금은 과기부에서 잘 정확하게 법의 원칙을 지켜야지만 국내 통신기업들 특히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굴지 기업들이 그저 본인 규모의 크다는 이유 때문에 무사안일하게 이런 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장관님 다시 한번 로펌 유권 해석도 중요하지만 해석도보다도 과기정통부의 장관님과 임직원분들의 판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인터넷진흥원장님 이상중 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원장님 되시기 전에 전직 주로 공직자 어떤 쪽 일하셨죠? 예, 저는 검찰청에서 사이버 수사를 주로 했습니다. 그러면 검찰 수사관이셨나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해?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검찰 출신 인사시네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었군요.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인터넷진흥원 아까 우리 정동영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주셨잖아요. 예. 시큐리티 에이전시인데 왜 진흥원이냐.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 원장님께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세요. 저희 위원회도 같이 고민하고 우리 과기정통부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 여쭤볼게요. 그 뭐 지금 원장님 되신 지 얼마 되셨죠? 이 원장님? 1년 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오래되셨네요. 그러면 여기 기관 첫 번째가 어느 기관이었는지 알고 계세요? 몇 년도? 지금 2009년도에 합쳐가지고 세 개 기관이 합쳐가지고 그 전에 최초 그 전에는 좀 90한 6년도인가 맞습니다. 부분이 96년도에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 한 첫 번째 기관이 설립되고 그 99년도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설립이 되고 개별 기관으로 예, 맞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이 하다 보니 이명박 정부 때 아마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 속에서 2009년도에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인터넷이라는 이름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뭐 인터넷을 진흥을 국가기관에서 현재 사업비가 한 3천억 돼 있는데 작년도 예. 진흥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우리 정동영 의원님 말씀처럼 아예 진흥이라는 기관의 이름 괜히 혼란 갖지 마시고 사업 구조 지금 인터넷에서 쭉 재무제품 뭐 조직이나 쭉 보니까 주로 보호가 더 중요하시던데 이렇게 큰 사건 나는 거 정보 보안 관련돼서 더 뭐 스타트업을 육성하든지 관련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면 또 필요하다고 보완하겠지만 진흥원 자체 약간 우리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하고 있는 정보 보안 관련돼서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 더 관리 감독하거나 좀 더 진행해야 되는데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작년에 국감 때도 정동영 의원께서 지적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셨으면 그때가 10월인데 지금이 5월입니다. 발표를 하시고 그러면 그 준비된 내용을 본 의원실에 예, 보고해 그렇게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예, 예. 그 고려대학교 김승주 교수님, 네. 그 오전에 우리 이혜민 의원께서 아까 뭐 최수원 말씀하신 VPN 관련된 지금 서버 개별 서버에 이제 해킹이 시도돼 가지고 이 문제가 발생된 거 아닙니까? 뭐 혹자들은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클라우딩 쪽에 가지 않고 여러 가지 데이터의 보안을 더 철저한다 이유로 이제 각자 서버로 이렇게 블락킹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SK텔레콤 같은 굴지의 통신사도 이 해킹에 진짜 흡수부채 기업이 휘청거리고 있어요. 그 보안 관련된 전문가 교수로서 우리나라 보안 산업이 어찌 보면 소프트웨어 산업이고 아주 훌륭한 선도적 엔지니어가 많았을 불구하고 글로벌 경쟁을 봤을 때 또 시장 규모를 봤을 때 여전히 영세하고 작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어떤 부분이 있고 특히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해킹이 반복되는 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내 보안 솔루션 회사들이 좀 더 육성이 되고 좀 더 SK텔레콤과 함께 연계돼서 하다못해 SK텔레콤 자회사로 그 맨날 1년에 몇 조씩 수익 나면 본회사 하나 키울 수 있고 일도 아닐 텐데 그런 의사결정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규제가 약해서인지 아니면 이렇게 문제가 발생된 다음에야 소있고 외양간 고치는 건지 걱정이 돼서 그런데 전문가 입장에서 우리나라 외에 통신 관련돼서 특히 투자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 솔루션 좋은 기업들을 육성하지 않고 있는지 한번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우리나라는 외국과 좀 다른 정책을 시행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망 분리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터넷망과 내부망을 끊어놓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요새는 AI하고 클라우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고 이런 식으로 내부망을 인터넷망과 완전히 단절시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쪽에서 그냥 알게 모르게 조금씩 연동되는 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사장님은 폐쇄망이라고 얘기하시지만 접점이란 건 존재하게 돼 있고 그걸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망분리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이제 거기에 맞춰서 좋은 보안 솔루션도 도입되고 이런 사고도 좀 체계적으로 막을 수 있고 이렇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우리 교수님 말씀에 크게 동의하는데요. 우리 강도현 차관님, 우리 망분리 정책이 왜 시행됐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강도현 차관님 첫 직장이 정보통신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쪽 분야에서만 지금 공직생활 거의 30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우리가 왜 망분리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 국가안보도 관련돼 있고 정보보도 중요하고 하지만 아까 우리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기술이 개발되면 더 이상 접점을 거부할 수 없는 상태인데
언제까지 망 분리 정책을 유지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이번 SK텔레콤 사건을 봤을 때 우리 과기정보통신부도 좀 이거 한번 다시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게 생각 갖고 계세요? 우선 망분리 정책에 대한 로드맵, 개선에 대한 로드맵은 발표가 되어 있고 금융 분야를 우선으로 네. 그다음에 공공 분야의 망분리에 대한 시범 사업이라고 지난번 상임위에서 예산도 지금 반영을 해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예. 관련돼서 차근하게 하고 계시군요. 저는 조금 더 속도내야 될 필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떠한 정책이 바뀌었을 때 시장도 없고 그걸 운영할 기업도 없지 않습니까? 선도 사례는 공공이 예산을 갖고 해야 됩니다. 책임감 갖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강도윤 차관님 또 장관님 잘 좀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망분리 정책 잘하겠습니다. 관련돼서 시대 변화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유영상 대표님 예, 아시겠지만 지금 가장 안타까운 분들은 이 SK텔레콤 오랫동안 사용했던 고객들이고 걱정하는 분들이고 아까 의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디지털 취약계층들 발을 동동 굴리시는 분들입니다. 또 한 분의 피해자는 사실은 SK텔레콤의 임직원과 주주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대표이사로 책임을 다하실 거라고 믿어지지 않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저는 안타까운 게 오늘 오전에 사실은 우리 이용기 의원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약금을 10만 원씩만 지출하면 현재 우리 한 3주 동안 25만 명 정도 이탈했다 했고 10배가 이탈한다 하더라도 250만인데 2,500억이잖아요. 그러면 당장 작년만 해도 1조 8천억 순익 보셨고 SK텔레콤이 1사분기만 해도 5천억, 5,900억 이익 보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은 있으시겠지만 그 고민을 아까 발언 어떻게 하셨냐면 좀 부풀려서 얘기하셨어요. 저는 이거 대표이사님이 국회 와서 하실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아니 지난 3주 동안 25만 명 이탈했는데 한 달에 맥시멈 이탈하면 뭐 한 500만 기준으로 3년간 7조 원 손실 난다? 저는 이거 약간 협박처럼 들리는데요. 국회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왜 얘기하세요? 당장? 이 추정치에 대해서도 매우 디베이팅이 필요한 내용인데 지금 뭐 SK텔레콤 7조 원 손실 난다는 얘기를 어떻게 국회에서 이렇게 쉽게 하십니까? 주주들한테 안 미안합니까? 죄송합니다. 그 발표 잘못 발언하신 거예요. 국회 최대치, 공론장입니다. 최대치에 대해서 최대치를 왜 얘기합니까 지금? 예. 500만 이탈하지 않고 다시 고개 돌려올 생각을 해야지. 예. 저는 대표이사님 이거 정말 큰 실수하셨다고 봐요. 지금 언론에서 뭐라고 나오는데요? 연합수가 딱 쓰니까 SK텔레콤 향후 3년간 7조 원 손실 이렇게 언론 쓰면 어떡할 겁니까? 홍보팀 자신 있습니까? 저는 SK텔레콤 주식 하나도 없는 사람이지만 저는 이것도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이야기 그렇게 홍보팀 관련된 그런 시간에 아껴서 아까 우리 이상 의원이 얘기하실 때 좀 더 유신 관련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더 알려드리고 아까 KBS 뉴스도 관련돼서 결국에 시민승에 관련된 걸로 좀 나타나고 있던데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이는 쪽에 집중을 하셔야지 국회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맥시멈 가정의 가정 전제로 얘기 안 하신다고 답변하면서 왜 국회에서는 가정의 가정에 대한 3년간 7조 원의 손실이라는 얘기를 합니까? 매우 잘못된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SK텔레콤 의원의 사건으로서 다단 계속적인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신과 SK텔레콤 관계자들이 힘들어하는 과정을 만들고 있어요. 지난 3주 동안 매우 고생하셨겠죠. 유영세 대표님 앞으로도 마무리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무영 위원님 질의.